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을 당시 소련 첩보기관 KGB의 동독 주재원이었던 한 장교는 자신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독일 군중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인근 육군기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스크바는 침묵한다는 말을 들었고 기밀 서류를 불태우고 하급 통역관으로 위장해 탈출해야 했죠. 이 KGB 장교의 이름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침묵했던 모스크바는 바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입니다. 푸틴은 그때 목격한 모스크바의 무력함을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노력은 정점에 달했는데요. 푸틴은 고르바초프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지도 않을 뿐더러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방에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유혈 사태 없이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자국에선 공산주의 소련의 무덤을 판 사람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1985년 3월 최연소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올랐던 그는 경제개혁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를 되살리려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철의 장막을 거두고 동서냉전의 벽을 허문 주역이 됐습니다. 지난 8월 30일 91세의 나이로 사망한 고르바초프의 장례식이 오는 3일 모스크바의 하우스 오브 유니온에서 거행됩니다. 이곳은 이오시프 스탈린 전 소련 서기장이 안장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례식 후엔 그의 아내와 함께 노브데비치 묘지에 묻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고르바초프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를 마음이 없는 걸까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추대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 여부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죠. 그는 한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장례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친지들과 친구들의 희망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인트레팍스 통신은 현지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의전에서 놀랄 만큼 벗어나니 장례식은 국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31일 소련 붕괴를 주도한 고르바초프와 이를 재앙으로 묘사했던 푸틴의 긴장된 관계를 반영하는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고르바초프가 사망하자 세계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 정치가라고 평가하기는 했는데요.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는 데 무려 반나절이나 걸렸습니다. 푸틴은 크렘린을 중심으로 과거 소비에트 제국을 재건함으로써 고르바초프 시대에 종식된 소련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있는 인물이죠. 그 일환으로 1991년 국민투표를 통해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를 되찾겠다며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지 않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외국 정상을 초청해야 하는 외교적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어 푸틴에게 이득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푸틴이 집권한 첫 10년 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시도해줄 민주주의자로 보고 폭넓게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와 푸틴의 대통령 복귀 선언이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을 때 고르바초프는 시위에 대한 크렘린의 강경 대응에 충격을 받았다고 선언했고 러시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2013년 한 보고서에서 모든 권력은 당국과 대통령의 손에 있다, 경제는 독점되고 있다, 부패는 엄청난 비율을 차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숨지기 전 한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혈 사태를 무엇보다도 꺼려했던 그가 전쟁을 옹호했을 리 없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 푸틴은 옹졸한 모습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